안녕하세요. 유경화입니다. 디자인 1도 모르는 당신을 위한 미리 캔버스 기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문서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글꼴, 요소, 프레임, 색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거를 PPT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워두면 좋은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나 배경 지우기에 대한 부분도 살짝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강의인 만큼 천천히 할 텐데요. 혹시 속도가 너무 느리다 싶으면 조금 빠르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의 질문도 항상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리 캔버스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색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기, 다음에 여기 5초 회원가입, 말은 회원가입이 대단히 쉽다는 얘기인데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누르시면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부분으로 시작하실지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해야만 여기 있는 내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 유지 안함과 로그인 유지하기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자기 본인의 PC라면 로그인 유지하기를 해놓으시면 컴퓨터를 끄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 PC가 아닐 경우에는 로그인 유지 안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로그인 유지하기로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 디자인이 뜨는데요. 전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뜨지 않으실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 디자인, 내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혀 제 화면과 같지 않더라도 모두 다 디자인 만들기가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디자인 만들기에 보면 전체, 웹용, 인쇄용 이렇게 뜨죠. 자, 웹용 눌러보시면 우리가 웹에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올릴 때 어떻게 올릴지 거기에 적합한 사이즈가 여기에 뜨는 거죠. 인스타그램. 예를 들어 카드뉴스다 그러면 카드뉴스의 형태도 있지만 인스타그램 사이즈면 카드뉴스의 형태가 뜰 거고요. 유튜브에 올릴 거다 그러면 유튜브 이 부분을 띄워서 그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뜹니다.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띄우면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사용할 수 있는 와이드 화면이 뜨는 거고요. 인쇄용을 누르시면 A4가 있고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현수막 사이즈, 배너, 포스터 이런 것들이 뜨죠. 여기서 이런 거는 사이즈를 먼저 적용을 해놓긴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백지 도화지를 하나 꺼낸다 혹은 A4 용지 아무것도 없는 그 종이를 하나 꺼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4는 세로로 뜨고요. 여기서 A4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로로 뜨죠. 자, 꼭 A4로 해서 인쇄물을 만들 때는 이런 걸 꺼내도 좋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작업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기서 얘를 지워주고요. 다시 디자인 만들기에서 보통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이 부분을 많이 꺼내죠.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이라 그러면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와이드 화면하고 같은데요. 얘를 여기서 그림을 그려서 다운로드를 해서 파워포인트에다 갖다 붙이면
딱 그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파워포인트의 배경이라던가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디자인 만들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레젠테이션은 하얀 백지 하나를 꺼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지금은 고려하지 마시고요. 저는 주로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서 쓰는데 그거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옮기기 좋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여기 툴바에서 보면은요, 템플릿이 있고, 어, 자, 템플릿, 작업 공간, 사진, 그 다음 업로드, 요소, 텍스트, 테마, 그 다음에 동영상, 배경,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배경은 여기 있는 부분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다의 이미지를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 이 배경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농도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배경에 대한 편집도 가능하고요. 자, 편집은 나중에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저는 여기서 여기 보이시나요? 잉크 보이시죠? 여기에서 배경을 그냥 단색으로 파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덮어씌우기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또 이런 구름 모양을 하고 싶다 그럼 또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잉크 여기 뭐라고 그러죠? 배경 색상이라고 뜨죠. 자, 얘를 눌러서 어, 빨간색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것, 사진이나 패턴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은 아주 재미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동영상을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구름이 옮겨가는 이런 이미지가 뜹니다. 자, 이거는 좀 더 심화해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시고요.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누르면 바로 지워집니다. 자, 제가 많이 쓰지 않는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많이 쓰는 부분 해보겠습니다. 요소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요소에 들어가면 제가 최근 사용한 부분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왕관이 씌워져 있는 부분이 있죠. 한글날이 가까워 오니까 이제 한글이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왕관이 씌워져 있는 건 유료이기 때문에 유료 사용자가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료 사용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콘들을 검색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검색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자, 여기 이렇게 떴죠.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 9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9개의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9개의 이미지가 뜨는데 여기 다 왕관이 씌워져 있죠? 유료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료 이미지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료 이미지가 있으니까 쓰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리 캔버스가 정책이 유료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유료 이미지가 많은데요. 무료 이미지도 쓸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 많이 익숙한 그림 나오죠? 네, 여기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이미지를 클릭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두 개가 떴으니까 하나를 지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이미지를 클릭하고 있으니까 여기 색상이 이렇게 뜨죠. 자,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5개의 색상이 있으니 원하는 걸 바꿔라 이런 거네요. 자, 하늘색은 조금 더 진한 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라색도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요? 자, 여기서 색상이 뜨지 않는 요 연보라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바꾸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색상을 바꾸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떴는데 색상이 뜨죠? 색상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색상이 안 뜨는 건 바꾸실 수 없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소를 갖다가 쓰시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럼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소에서 다시 저는 요 그림을 한번 가져와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누르시면 여기에 제목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이걸 눌렀는데요. 한번 보세요. 텍스트 추가해서 텍스트 추가를 제목, 부제목, 본문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누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스타일을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타일 누르시면은요, 이런 글자들 있죠. 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던 글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 할인 이게 있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에 나는 30% 할인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상도 바꿀 수 있죠. 자, 여기 글자색 뜨죠? 글자색 클릭해서 이 글자색은 보라색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배달 할인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어, 무슨 할인일까요? 어, 그죠. 배송 할인 이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글자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스타일도 잘 활용하시면 좋은 디자인을 만들 때 좀 더 생동감 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특수문자도 있는데요. 특수문자는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 조합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에서 이걸 클릭할 때는 이렇게 잡고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요. 메타버스 환영합니다. 이 글자를 쓰고요. 자, 블럭을 옮겨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이 글자가 이렇게 되죠. 색상만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하고서 글자색 있죠? 글자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보시는 것을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다 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을 글자색 해서 파란색 그래서 자, 여기서 요 글자는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글자 크기 있죠? 이 부분을 크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글자의 모양, 글꼴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글꼴은 여기에 있으니 여기에서 제가 자주 쓰는 부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요소에서 내용을 찾아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선을 주로 많이 또 쓰기도 하는데요. 선 들어가 보시면 이런 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선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갖다가 이렇게 꾸며볼까요? 이렇게 꾸며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옆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렇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은 확장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본도 갖다 놓을 수 있고요. 그 위에 글자를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도 종종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모양을 갖다 놓고 여기에 안에 사진을 넣으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모양을, 핸드폰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여기 안에 사진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사진에 가서요. 사진에서의 메타버스는 또 뭐가 있을까요? 검색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 중에서 요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여기에 넣고 싶어요. 여기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갖다가 가져가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자, 보기가 좀 안 예쁘죠? 그러면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고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델 키 눌러주면 이렇게 지워졌죠. 자, 그러면 다른 사진을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더 밝은 사진,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무슨 사진일까요? 네.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낼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시 지우고, 다시 요소에서 프레임을 해서요. 프레임에서 모양을 찾아서 이런 모양에다가 또 넣어보겠습니다. 사진에서 가을 이런 거 쳐볼까요? 과일 이런 거 좋죠. 자, 얘를 여기에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지 넣기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 바로 그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집니다. 자,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저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 내 사진을 넣고 싶을 때 있죠. 내 사진을 넣고 싶을 때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한 부분, 어떤 부분 사용했죠? 사진, 업로드 아직 안 했습니다. 요소에서
이거는 검색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일러스트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검색을 잘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죠. 예를 들어서 학생 이미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학생을 검색해 보면요. 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뭐 우리 이런 것도 있죠. 사람 이미지 좀 만들어서 넣고 싶다. 자, 사람도 좋고 가족 혹은 친구 이런 이미지 좋겠죠. 그죠? 자, 저는 회의하는 장면을 많이 찾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미지 넣으면 제가 뭐 저희 회사 브로셔를 만들거나 이럴 땐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동영상 빼고 이제 배경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다 배경을 넣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괜찮은 배경을 넣고 싶은데 사진 배경을 넣고 싶다. 그러면 사진 같은 이미지에서 이런 부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시 밖에서 나가서 할 텐데, 자, 지금 이 한 부분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저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목을 넣어주는데요. 저는 이걸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습 1 하고, 여기에 보면 저장하기가 있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장이 완료되죠. 저장 완료. 그래야만 밖에 나갔을 때 이 화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홈으로 와서요. 홈으로 와서 어, 제가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업로드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는 글씨체. 여기에서 글씨체를 바꿔가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글자 색이라던가 불투명도, 그 다음에 정렬, 이런 부분은 다른 워드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해보시기가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외곽선의 두께를 또 이렇게 해보는 것도 또 나름 글자를 디자인하는데 괜찮습니다. 자, 글자의 디자이닝을 그라데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곡선 글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제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그림 요소에서 가져왔는데요. 자, 요소 우리 배웠죠, 요소. 자, 그런데 지금 얘를 클릭했더니 비슷한 요소 찾기가 나왔죠.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 여기 일러스트에 되어 있죠. 요거를 전체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요거와 비슷한 요소가 나왔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검색 지우고 다시 제가 얘를 클릭할게요. 요거를 클릭할 때 여기에서 비슷한 요소 찾기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일러스트가 되어 있죠. 일러스트가 되어 있으면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 것만 나오고요. 제가 다시 전체를 누르면 이 내용 중에서 전체에 관한 요 물조리개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거와 같은 비슷한 요소 찾기. 일러스트 아니고 전체. 그러면 전체 꽃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죠. 봄꽃도 나오고 가을꽃도 나오고요. 특히 이제 투명한 꽃이라던가 이렇게 라인만 나와 있는 이런 꽃들도 대단히 좀 예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우고요. 자, 그다음 어, 제가 이제 보면 페이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복사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는 여기에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페이지 하나를 복사하면 똑같은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여기 쓰레기, 휴지통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나는 배경 색을 바꾸고 싶다. 아까 했죠. 색상 배경. 여기에서는 제가 하늘색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색상 바꾸는 거 해봤습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제 로고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유나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기에서 글자를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자, 다시 겟더타운에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만들기 눌러서요. 여기 보면 직접 입력해 보면 1080, 1080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가로가 288, 세로가 64입니다. 자, 이 부분에 새 디자인 만들기 해주시면 자, 이와 같은 사이즈의 모양이 뜹니다. 자, 여기에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배경은 보라색으로 하고 여기다 글자를 써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메타버스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작업에서 텍스트 볼게요. 자, 텍스트에서 제목 텍스트 해서 메타버스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썼습니다. 이를 이렇게 옮겨주고요. 너무 작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줄 더 쓸 건데 다시 가져와도 돼요. 이렇게 하고 얘를 눌러도 되는데요. 저는 거기 조금 번거로워서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우리 이거는 다른 데 워드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죠. 마스터 12기 파이팅 쓰고요.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컨트롤 먼저 누르시고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시면 복사가 됩니다. 한국 메타버스 강사 님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배치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요게 주가 되니까 요거 크기를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한 이 정도. 이 현수막 사이즈가 실제보다 작기 때문에 글자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와이드 사이즈의 그 PPT, 아까 했던 프레젠테이션 거기에서는 글자가 더 크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걸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14 정도 해볼까? 14는 너무 큰가요? 12 정도? 자,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는 가운데이니까 저는 글자색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와 좀 더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 9는 좀 너무 큰가요? 9는 크고 8 정도? 네. 그리고 요거는 글자색을 흰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굵기를 좀 조절할게요. 굵기 조절은 여기서 그 볼드 처리보다는 글자의 여기 그 글자 글꼴로 조절하면 좋습니다. 저는 G 글꼴을 좋아하는데 G의 이 얇은 부분, 이 부분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서 카페
글자를 써볼게요.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보세요. 카페24 아네모네 에어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 글씨가 저는 더 마음에 드네요. 그렇다면 얘는 조금 더 두껍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G, 네, 골드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했고요. 자, 그런데 요 색을 조금 더 밝은 노란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된 팔레트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된 무지개색 이렇게 딱 보면 여기 되어 있는데요. 노란색이 너무 붉은기가 돌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옮겨서 좀 더 노란색이 이렇게 밝은 노란색이 되도록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맞춰서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노란색이 조금 더 밝은 색이 됐습니다. 이렇게 옮겨놓고 이것도 글자를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7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쳐서 한 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카페 아네모네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치를 해서 제가 뭔가 현수막을 만든 이미지로 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 좀 너무 허전하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요소로 가서요. 우리가 메타버스니까 메타버스 이미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이미지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미지. 자, 이것도 하나 가져와 보고요. 여기에 이렇게 가서 사이즈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좋을까요? 이미지도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좀, 환영의 의미로 폭죽을 한번 쏘아보려고 해요. 자, 이것도 요소에서 찾는 겁니다. 자, 폭죽에서 디자인. 자, 여기 왕관은 유료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이미지에서 찾습니다. 폭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마음에 들고 이걸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그래도 허전한 것 같아서 여기에 이런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요거 있냐고 요걸 가져와서 자, 확장해 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키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밖으로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얘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은 어차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굳이 이렇게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줄여서 마음에 드는 대로 해도 되겠지만 그림이 이게 찌그러지는 게 예쁘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사이즈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놓고 근데 글자보다 좀 뒤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를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뭔가 환영하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는 부분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운로드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를 다운로드 받을 때 JPG가 있고 PNG가 있고 PDF, PPT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JPG는 JPG나 PNG는 지금 이거는 배경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좀 더 제일 선명한 건 PNG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 파일은 JPG와 PNG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JPG로 받으나 PNG로 받으나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PNG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고해상도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른 다운로드 어떤 걸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고해상도 다운로드 받기. 자, 요거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뜻이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보는 재미가 있죠. 이런 현수막의 형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인쇄를 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쇄물 제작하기를 눌러서 이 미리 캔버스 쪽에다가 인쇄를 의뢰할 수도 있는데요. 금액이 저는 비교가 되지 않아서 저는 제가 아는 거래처에 하거든요. 자, 그냥 그렇다는 거죠. 자, X 누르시고요. 자, 여기 내려왔죠. 자, 여기 제목을 우리가 안 썼네요. 제목을 안 써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가 제목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저장이 되지 않았는데 빠져나오면 이게 다 사라지죠. 그런데 자동 저장이 되긴 합니다. 자, 그래도 현수막해서 써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다운로드에 저장이 됐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아까 나갔던 데서 나가서요. 음, 아까 연습했던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장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나 캔버스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장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1페이지, 여기는 2페이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똑같은 걸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복사를 누르기 하면은 똑같은 장이 복사가 되죠. 그럼 이 중에서 나는 그림만 바꿔보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는 그림은 안 넣고 이 상태에서 여기다 다른 걸 넣어보겠다 할 때는 복사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복사하기를 안 하고 요 장표, 요 표지에다가 해보려고 해요. 자, 뭐를 해보려고 하냐면 제가 어, 요소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요소에서 아까 말했던 메타버스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PPT에다가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와 이 이미지를 두 개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조절해도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투명하게 받을 때와 투명하지 않을 때는 다르겠죠. 자, 투명하지 않을 때는 뒷 배경까지 같이 나오는 거고요. 투명하게 받으면 뒷 배경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이미지를 투명하게 받아볼 건데요. 자, 다운로드 받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JPG로 받으면 이 흰색과 함께 이런 부분이 뒷 배경이 흰색으로 나오고요. PNG로 받으면 투명한 배경이 나오는데 그때 반드시 투명한 배경이라고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페이지를 보면 모든 페이지를 받을 거면 1페이지, 2페이지가 모두 함께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1페이지 필요 없다. 그러면 2페이지만 이렇게 클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파일이 2개 이상일 때는 그 압축 파일로 받아지기 때문에 압축 파일로 받아지면 그거를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페이지만 다운로드 받고요. 고해상도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이 부분을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띄우시고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지금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불러올 거예요. 자, 그림 불러옵니다. 자, 다운로드에서 보면 제일 먼저 현수막, 제가 제목을 안 붙여서 이렇게 됐죠? 자, 워낙 작아요. 저희가 이걸 겟더타운에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크기를 하면 되죠. 워낙 작은 사이즈를 크게 키웠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깨지는 것도 있고요. 이미지는 이미지로 써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확장하거나 그랬을 땐 아무래도 그 글자가 깨지고 이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그림에서 자, 이 부분을 불러왔습니다. 자, 제가 투명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투명하죠. 보실 수 있죠. 자, 그런데 나는 이 그림을 따로따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은 파워포인트를 쓰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얘를 복사해서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자르기가 뜹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르기를 하면 이렇게 자르기를 해서 다시 얘를 클릭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얘가 됐죠. 자, 얘도 따로 자르기 해서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필요하신 대로 파워포인트에다가 삽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배경으로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배경으로 가져오는 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걸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건데요. 클릭해서 가져오면 프레젠테이션 사이즈는 여기 와이드 화면에 딱 맞게 이렇게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좋은 그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많이들 아실 텐데요. 픽사베이에서 우리가 좋은 그림을 다운받기가 좋은데, 우리가 이제 찾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우주 이미지를, 무료 이미지를 한번, 우주 이미지 중에서 무료 이미지, 이렇게 무료 템플릿, 배경화면, 이런 거. 무료 배경, 무료 이미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내가 쓰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무료로 쓸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그인을 하라거나 아니면 유료라고 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여기서 무료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아예 픽사베이로 들어가서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픽사베이는 그림이 많고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우주라고 검색을 하시면 무료와 유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한번 눌러보고 이건 무료 다운로드죠. 그렇죠. 그냥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로봇 아닙니다. 클릭하고 로봇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단을 클릭하라는 그냥 한국 이건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나오니까요. 음, 다운로드 하면 다운로드가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또 하나. 배경 지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경 지우기. 이 부분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아주 간단하고 쓰기가 편리하고요. 요 배경 지우기, 리무브 BG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경 지우기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사진 중에서 배경을 지우고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음, 여기서 이미지 업로드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조금 더 편리하게 이미지 업로드를 안 하고 좀 더 편리하게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을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요. 자, 이렇게 배경이 지워졌습니다. 대단히 쉽죠? 자, 그리고 다운로드 하면은 여기도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다운로드를 가지고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워주고요. 이렇게 지워주고. 자, 이거는 잠시 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잠시 두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여기서 요거는 좀 지워주고요. 여기 백지에다가 요거를 가져올게요. 우주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우주 이미지 다운로드에서 보면, 우리 배경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배경 사진을 가져오면요. 자, 배경이 지워진 상태이죠. 자,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우기 대단히 유리한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언제 사용하는 게 유리하냐, 좋으냐. 자, 여기다 넣고 글자를 또 넣으면 좋겠죠. 자, 이거는 배경 지우기였고요. 여기에서 그럼 업로드, 마지막으로 업로드 보겠습니다. 자, 업로드를 눌러주면은 내 사진을 업로드 해라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업로드 하나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업로드를 어떻게 하는가? 업로드해서 그 지금 배경 이미지를 지운 부분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업로드를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파일을 가져오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배경이 지워지지 않은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도 가져올 수 있고요. 다시 업로드해서 배경 지워진 걸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그냥 끌고 오시면 됩니다. 끌어오세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거, 다운로드 받은 거에서 배경이지, 리무브 이렇게 그냥 끌고 왔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지우고 이걸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 사진을 이렇게 키워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진도 가지고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기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